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나요? 연필, 색연필, 수채화 물감 등이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은 새로운 그림 재료인 한국화붓과 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소나무나 기름을 태운 그을음에 악교를 섞어 만들었어요. 소나무나 기름을 태운 것이 그림의 재료가 되다니 신기하죠? 또 한국화붓은 수채화붓과 다르게 모가 길고 붓의 크기도 수채화붓보다 크고 굵습니다. 모가 길어서 처음 사용할 때 어색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매화는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모습이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하여 그림의 주제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화붓과 먹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매화를 그려봅시다. 오늘의 준비물은 깔개, 화선지, 문진, 먹물, 붓, 접시 2개, 수채화 물감입니다. 옛날에는 문방사우라 하여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곁에 늘 두게 되는 내 친구로 종이, 붓, 먹, 벼루를 이용하였습니다. 벼루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아 먹물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갈아 놓은 먹물을 사용하곤 합니다. 붓은 모가 긴 붓과 모가 짧은 붓이 있는데 처음 사용할 때에는 모가 짧은 붓을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먹을 사용하는 그림은 수묵화와 수묵담채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묵화는 먹만 사용하는 흑백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묵담채화는 먹색을 기본으로 하여 채색을 보조적으로 써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수묵화와 수묵담채화 모두 먹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먹의 농도에 따라 단묵, 중묵, 농묵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붓에 물을 적시고 물통에 붓을 쓸어 붓에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그리고 먹을 살짝 찍어 붓의 끝까지 비비면 단묵이 나옵니다. 다시 먹을 찍어 비비면 조금 진한 중묵이 나옵니다. 진한 먹을 많이 찍어 비비면 진한 농묵이 나옵니다. 한 붓에 단묵, 중묵, 농묵이 한 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산묵법이라고 합니다. 붓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오늘은 매화를 그릴 때 필요한 방법을 배워볼게요. 붓은 기본적으로 세 손가락으로 잡고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지탱합니다. 붓은 기본적으로 중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붓 끝이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선을 바르게 그을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에 따라 눕혀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굵은 선이나 나뭇잎, 대나무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갈필법은 물기 없이 거친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매화를 그려봅시다. 붓에 먹을 묻히고 접시에 비벼 먹이 붓 끝까지 묻도록 합니다. 매화나무 기둥을 그릴 때에는 농묵을 사용할게요. 갈필법이 나타나면 오래된 고목 느낌이 납니다. 물을 잘 조절해야 해요. 또 나무 기둥이 두꺼우니 눕혀서 그려주세요. 손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나무를 그려주세요. 붓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에 나뭇가지를 그려주는데 나무 기둥 가까운 선은 굵게,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그려주세요. 붓의 물기는 많지 않도록 합니다. 중간중간 붓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꾸면
꽃 줄기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단단한 나무의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합니다. 선생님은 빨간색 물감으로 홍매화를 그려볼 건데요. 빨간색 물감에 먹을 살짝 묻혀 물감과 먹이 섞이면 먹으로 그린 나무와 잘 어우러지겠죠? 매화꽃은 약간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꽃도 그려주고 측면으로 보이는 꽃도 그려줍니다. 미처 피지 않은 꽃봉오리도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매화나무가 됩니다. 매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색연필, 물감을 이용하는 날은 많지만 먹을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지요. 오늘 전통적인 미술 재료로 그림을 그려보니 어땠나요? 수채화, 유화와는 다른 먹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나요? 수채화 붓과 다르게 한국화 붓은 모의 길이도 길고 그림을 그릴 때에도 한 붓으로 그리다 보니 처음에 그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미술 재료인 먹과 붓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미술 활동에서 만나요. 안녕.